네, 경기 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밤새서 볼 의미를 없게 만드는 포스트코글 감독이 아닌가 싶은데 언제까지 이 감독으로 갈지 참 깝깝합니다. 자, 맨시티전에 이어서 알크마르 원정 경기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무득점 패배. 네, 맨시티전에 이어서 무득점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선발 명단 좀 보시면요. 선발 라인업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용한 자원들 최대한 우겨 넣어서 잘 만들어낸 조합인데 상대가 네덜란드 리그 6위 팀이란 말이에요. 또 이전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고, 하지만 알크마르가 그때보다 좀 더 올라온 것도 있지만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일주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여전히 대체적으로 좋질 좀 않았습니다. 벤치에 로메로 또 반더벤 결국 뛰진 않았지만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경기였지만 사실상 유로파리그 우승, 그것도 큰 꿈이구나. 이걸로 정말 만약에 우승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살이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에 이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수는 전반전에 베리발이 아니었나. 전반 5분 조금 넘어선가요? 상대 레프트 윙 라도를 엄청 세게 걷어차가지고 발목이 완전 꺾이게 만들었어요. 이거 근데 옐로 카드도 안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플레이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아마 주심이 본 것 같은데 라도가 좀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뛰었는데 제대로 걷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 8분쯤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둘 다 스웨덴 선수거든요. 근데 베리발도 딱히 더 미안해한다거나 챙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게 우리 정서로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 뒤 베리발이 10분 만에 자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 공격수인 트로이 페라 맞고 굴절된 공을 걷어내려다가 이게 이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실점을 하게 됐고, 그걸로 경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골 말고는 두 팀 모두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베리발은 이후에 이제 42분께에 혼전 상황에서 실점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좀 결정적인 클리어링을 하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마다 전반전에 베리발이 역할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왼쪽 윙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너무도 부진했던 마티스 텔이 하프타임에 나간 뒤로 오드베르가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72분 뛰었고요. 솔랑키하고 이제 교체가 됐고, 포트모 평점 보면 이제 AI 평점으로 6.1점입니다. 슈팅 3개, 유효 슈팅 하나도 없었고요. XG 값이 슈팅 3개에 XG 값이 0.27입니다. 그리고 볼 터치 43번, 드리블 3번 시도해서 1번 성공했고요. 크로스 2번 시도해서 1번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 볼 수 없는데, 근데 너무 외로운 상황이 많이 있었고, 특히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유독 사이드에 많이 쳐져서 그 중앙으로 이동하기 전에 볼을 받고 좀 보조적인 역할 위주로 좀 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근데 토트넘 미드필드가 너무 좀 좋지 않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나오는 패스라든가 창의적인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돌파 이후에 좀 끌어내면서 윙어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전체적인 공격적인 기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수비도 이번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상대가 측면을 계속 공략하잖아요. 토트넘 만나는 팀들은 특히 이제 오른쪽 수비. 이날 그 뽀로가 안 나오고 이제 스펜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크로스 허용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쏠림 현상이 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안 되는 것도, 알크마르급 되는 팀도 좀 분석을 하고 나오는데, 엔지볼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번 같은 전술 같은 마인드로,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알고 있고 이게 선수들이 컨디션이 올라오고 부상자들이 복귀하면 우린 다 발릴 수 있어, 이런 마인드야. 바꿔야죠. 그게 토트넘 와서 통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축구라는 게 지금은 변하는 시기도 빨라졌고 또 분석 수준도 올라갔고, 이런 축구로 과연 뭘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지 정말 변화가 없고, 이거 고집이 아니라 이 정도면 무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토트넘은 간헐적 공격 기회에서 전반전에 이제 왼쪽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활용을. 우도기가 많이 올라왔고요. 손흥민 쪽으로도 연결은 됐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알크마르 오른쪽 라이트백이
일본 국가대표인 마이쿠마 세이야였거든요. 이 선수한테 좀 고전을 했습니다. 거의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고 사이드에 많이 쳐져서 플레이했고요. 후반전에는 이제 그 텔이 나가면서 중앙으로 이동했는데 72분께 솔랑키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뭐 이 경기 한 골 차로 져도 된다는 식의 경기 운영을 좀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말에 본머스전 이제 그 휴식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둔 계획된 교체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결국 그렇게 0대1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경기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두 팀 다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히 토트넘은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이었습니다. 진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한국 팬들 특히 이런 경기를 보기 위해서 과연 밤을 새야 되냐. 자, 한 달 만에 복귀한 솔랑키가 또 부상을 당한 게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뛸 때는 부상으로 결정한 게 한 경기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토트넘 와서는 벌써 올 시즌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끝나려면 벌써 토트넘 와서는 세 번째 부상입니다. 이번 경기가 1월 중순 이후에 거의 뭐 2달 가깝게 만에 출전이었는데 손흥민 대신 들어와서 뛰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참 뒤에도 부상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팀은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흉입니다. 원흉. 자,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크마르와 토트넘 점유율이 38대 62였고요. 토트넘이 점유율이 많았지만 다 쓸데없는 위치에서 점유율이었습니다. 슈팅을 7개밖에 못했고요.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알크마르가 오히려 12개 슈팅, 유효 슈팅 5개. 패스 토트넘이 2배 많이 했지만 의미 없고요. 코너킥 알크마르가 3배 이상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점유율 차이도 그렇고 점유율이 60%가 넘는데 전후반 통틀어 슈팅을 7개밖에 못해서라는 거. 그리고 유효 슈팅도 후반에 들어온 그 오도베르가 막판에 이거 하나 기록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 보면서 토트넘이 겪고 있는 최근 올 시즌의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후토크를 마무리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드필드 문제입니다. 미드필드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팀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제 베리발, 벤탄쿠르, 메디슨이 나왔는데 일단 메디슨은 이런 조합이면 베리발과 벤탄쿠르가 뒤에서 받쳐주고 메디슨이 앞쪽에서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선수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팀은 그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딱히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어떤 한 선수에게 특정해서 주질 않습니다. 이 세 선수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주지만 모두가 스위칭을 하면서 많이 뛰면서 미드필드에서 활동량을 높이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데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볼이 좀 공급될 수 있는 역할들을 요 세 명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베리발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에 특화된 선수는 아니고 벤탄쿠르는 후방에서 길게 좀 압박을 덜 받는 상황에서 길게 찔러주는 연결 같은 거 혹은 본인이 한두 명 제끼고 올라오는 이런 것까지는 되지만 최종 패스 슈팅할 수 있는 선수에게 가는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메디슨이 이 조합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그 볼을 키핑하고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디슨 같은 선수조차 이 구조에서 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팀에 그렇다고 이 조합이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조합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애매한 구성 그리고 애매한 경기력. 선수를 사오는 것도 사와야 되지만 감독이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부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상인데요. 반더벤 로메로가 대기 명단에 복귀했습니다만 당장 투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이번 경기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 본머스전 정도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아예 안 쓰는 거 보고 이거는 물론 경기가 지고 있으니까 수비를 교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다음 본머스전에 나올 것인지. 게다가 솔랑키 선수가 또 다쳤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솔랑키 부상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아예 이제는 거론도 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로메로 안 뛰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로메로도 지금 재계약 안 하고 있고 벤탄쿠르도 재계약 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만 선수들 스스로도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팀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속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스카우팅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날 상대팀 주전 공격수 트로이 패럿, 토트넘 유수죠. 예, 토트넘이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선수고 아일랜드 국가대표입니다. 토트넘에서는 리그 2경기밖에 못 뛰고 그 4시즌 동안 임대만 다니다가 지난 시즌에 마지막으로 엑셀시오로 네덜란드 1부 리그 엑셀시오로 임대 가서 뛰었어요. 거기서 10골 넣었습니다. 그러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먹히는 걸 보고 알크마르에서 올 시즌에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쉽게 넘겨줬죠. 이적료가 800만 유로니까 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트넘이 어차피 안 쓰질 거라 생각하면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들을 길러내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쓸데없는 선수들한테 너무 큰 돈을 쓰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마티스트한테 얘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가요 지금. 히샬리송 안 나오는데 드린 돈이 얼마인가요. 솔랑키 계속 다치고 있는데 드린 돈이 얼마입니까. 특히 마티스트 보세요. 45분 동안 볼 터치 14번 했고요. 슈팅 0개였고요. 패스 10개밖에 못했고요. 키패스는 없었습니다. 수비 하나도 없었어요. 수비적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지금 뭐 데인 스칼렛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에게는 전혀 거의 사실상 유의미한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외부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데리고 오려면 즉시 전력감을 데리고 와야죠. 사실 뭐 솔랑키 히샬리송 즉시 전력감은 맞지만 그 정도 돈을 들일 거면 아예 더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좀 더 꾸준히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윙어도 아닌 애매한 포지셔닝을 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부상하고 별개로 솔랑키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못 쓰고 있고 잘 데리고 온 케이스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축구하고 맞는지 모르겠는 그런 선수잖아요. 이 선수도 저렇게 본인이 앞쪽에서 압박 많이 하고 이렇게 뛰어야 되는 축구 골보다 많이 뛰고 압박을 해주고 이거를 더 주문하는 감독 밑에서 뛸 거라는 생각을 과연 했을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결국 트로이 페럿 이날 뛰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트로이 페럿이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득점 2위입니다. 네. 뭐 토트넘에 남아 있어서도 10골을 넣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쫓아내면서 자꾸 이제 이상하게 돈을 많이 쓰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냥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토트넘 1차전 졌고요. 뭐 2차전에서 뭐 이기고 패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알크마른데. 예.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오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친 토트넘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